어제 오늘이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예, 정신이 좀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우선 핵심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하락, 비트코인의 하락은 가장 큰 넘버원은 마운트 곡스 10년 동안 이제 이게 쌓여왔던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죠. 물량 폭탄이 해결이 되는, 나쁘게 말하면 가격 찍어 내리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해먹던 악재 이제 해소되는 거죠. 옛날에 그 뭐랑 유사하냐면 중국 채굴 뭐 리스크, 중국 뭐 규제 리스크, 바이낸스 리스크, 테더 리스크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몇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해소가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이제 보상 절차 다 이루어지고 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마운트 곡스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가 않겠죠. 나중에 암호화폐 들어온 사람들 마운트 곡스에 대해서 아예 모를걸요? 지금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이제 알아서 뭐 가격 찍어 내리니까 이게 뭔가 해서 이제 그런 거지. 나중에 되면은 뭐 알 필요도 없고 역사적으로 또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요인이랑 또 하도 가격도 안 좋으니까 뭐 미국, 독일 정부에서 뭘 파니 뭐니 하면서 막 이야기 나오고 이제 실질적 알트코인 가격 하락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은행 자금줄 막으려는 것도 제가 이제 영상에다 올렸는데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돌아가는 거를 아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분은 이게 지금 짜증 나잖아요. 지금 알트코인이 거의 뭐 어떤 건 지금 제자리로 지금 와버렸는데 수익 받다가 바로 마이너스 지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짜증 나니까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얘기하냐, 뭐 의미 없다, 무용론으로 또 돌아가는, 그럴 때 특히 무용론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이제 얘기하냐. 근데 미리 얘기해도요, 짜증내야 하세요. 특히 밈코인 난리칠 때 계속 코인 찍어내고 유명한 연예인하고 뭐 좀 맞박에다가 막 문신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때 이거 좋은 징조는 아니다. 그때는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9만 명이 넘게 있고 그리고 구독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막 쓰신 분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건 뭐 제가 포기했고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아무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듣는 분한테는 그게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제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상황이 알트코인은 거의 태초로 돌아가는데 좀 돌이켜보면은 이거 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한 상황이 나중엔 더 심하게 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좀 한 번 더 찍어내릴지 어쩔지 여기서 멈출지는 아직 좀 저 헷갈려요. 근데 보통 고통이 1에서 10까지 했을 때 중간장에서는 고통을 한 7, 8 정도까지 줬다가 다시 숨통을 약간 틔워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7, 8 정도 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정말 하락장 때 그냥 10까지 그냥 진짜 죽여버리거든요, 사람을. 예, 지금보다 더 심하죠. 완전 찍어내서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그냥 찍어버리고 긴 횡보를 줘버리고 아직 그냥 죽여버리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흐름을 여기서 지금 멈추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 흐름이 여기서 안 멈추면 알트들도 눈치 봐가면 살살 올라갈 거고 물론 알트코인이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지난 장은 그 전전장 대비해서 높았지만 이번 장은 지난 장 대비해서 더 높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원래 사이클 돌아갔다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주식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기본 전제니까 너무 반복되는 말이니까 그건 안 하고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면 알트코인도 눈치 봐가서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근데 다만 정석적인 걸 봤을 때는 우선 비트코인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가벼운 알트코인은 좀 따라가겠죠. 근데 우선 정석적 비트코인 먼저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가져야 되는 게 보통의 이제 그거죠. 지금 그래서 뭐 자주 보시는 업비트 보시면 이미 반등 칠 때 지금 살짝 빨간불 들어온 거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이미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코인들이 이번에 이틀간의 폭락 이전부터 좀 살살 오르던 녀석이었어요. 어제 라이브 시간 때도 좀 얘기했던 게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리려고 했는데 가격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장이 마켓이 안 좋으니까 잠깐 주저앉았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과거에 그런 코인이 비슷했던 게 이때쯤이었나. 아무튼 몇 개 코인은 보면은 보통 이제 오르려다가 전체장이 안 좋으니까 찍어 내려가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 얘를 올려야 되니까 확 튕겨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이번 하락
한 이틀간의 하락 전에부터 보였던 업비트에 거래 상위 팀에서 올라갔던 코인 딱 2개 있잖아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남겨놨던 거. 예. 그 녀석들은 지금 좀 약간 반응 온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녀석들도 사람들이 지금 벌써 이게 좀, 이 정도면 사야 되지 않나라고 벌써 약간 붙은 게 보여요. 1차나 2차나 해가지고 이제 슬슬 좀 진입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지금 다시 기회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총이, 알트 시총이 우리가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시총 레벨로 되게 담백해졌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지금 그런 것 같고, 비트코인은, 일단 비트코인 중요한데 알트코인 먼저 얘기하고 앉았네요. 비트코인은 우선 가장 큰 악재가 마운트 곡스로 인한 이게 그건데, 지금 처음에 그냥 마운트 곡스가 마냥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14만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14만 개 아니고 뭐 절반 보상이 뭐 7만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공포였잖아요. 찍어내린다. 가뜩이나 장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걸 완충해 줄 수 있는 버퍼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막 두려움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제 오늘 엄청 찍어내렸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계속 찍어내렸는데 오늘 찍어내리다가 이제 갑자기 시장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 보시면 그 한꺼번에 풀린다 막 이랬잖아요. 막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한꺼번에 아니래. 몇 달에 걸쳐서 뭐 3달, 4달에 걸쳐서 풀린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야, 이 정도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의견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 살짝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찍은지 안 찍은지는 아직 몰라요. 한 번 더 내려갔다 찍을지는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전 크게 봐야 되는 생각이 또 이게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또 위축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 풀었다가 이쪽 정보 나왔다가 다 대부분 광고에 이거 다 광고거든요. 광고 이렇게 나왔다가 또 저쪽에서 뿌린 광고 또 보고 이거 막 했다가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핵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핵심이 과연 뭔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시장을 지금 1년치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왔던 게 무엇인가를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블랙록, ETF를 그렇게 외쳐댔고 ETF 무적이다. 돈 다 쓸어 담는다. 공급 쇼크 온다. 그렇게 외쳐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이 또 이게 꺾여버리고 또 ETF 물량 나가버리고 막 또 주저앉고 막 마운트곡스 뭐 미국 정부, 독일 정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마운트곡스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벌써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좀 정신을 좀 차리는 시기로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미세한 지금 움직임이 이제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 이걸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ETF로 돌아올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이제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네, 7월 5일이고 다음 주 CPI 발표 나는 아주 중요한 또 발표 일자가 있고요. 그 위에서 또 방향성 잡힐 것 같은데 자, 7월 11일이라고 잡지 말고요. 7월 11일이니까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고 6개월 뒤에 7월 11일 딱 이렇게 잡지 말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한 중순부터 해서 7월 중순 이후 7월 8월 9월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지금 ETF 이게 물량 들어왔던 거는 초기 테스트 물량이란 거죠. 본격적 포트폴리오 할당을 할 수 있는 거. 통상 ETF 출시 6개월 뒤. 요 포인트 하나, 요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게 여름에 승인이 날 것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엮이는 것들 결국 알트코인 장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플랜을 어느 정도 지금 짜고 어느 정도 다들 이거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이쪽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6월 말 7월 초 현재 이 시기에 가격을 찍어 내리고 특히 알트코인은 그냥 태초로 돌려버리니까 그냥 투자 심리가 그냥 다 싹 빠져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누군가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여기고 아마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 이런 것들 작업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ETF 라인이 좀 영향이 크죠. 예, ETF 라인 영향이 큰데 이걸 통해서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비트코인 ETF의 영향력은 이제 어떻게 했냐, 주기영 대표,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ETF의 양이다. 상당히 많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중앙화된 거래소의 개인 이제 그런 거래인데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기 테스트 물량이 그런 게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볼륨이 커지면은 이 영역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봐도 전부 다 비트코인의 이 흐름을 뭘 다 체크를 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순유출을 다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도 그걸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더 확장이 되면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영향을 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별로 이게 힘이 없잖아요. 사실 비트코인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입량 그래프 차트 막대 그래프 그려놓은 거예요. 유입량이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마운트 곡스 터지고 뭐 해가지고 물량을 이렇게 밀어넣다 보니까 못 견디는 것도 있고 그 공포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미리 손실 그런 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던지는 것도 이 물량이 ETF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물 ETF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분위기가 전환이 돼야 돼요.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CPI가 됐다, 아니 블랙록이 어떤 구두 개입이 되었던 블랙록이 뭐 새로운 신박한 어떤 비트코인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가 하나 나와줘서 시장이 방향이 탁 틀어지면은 방향만 틀어지면 그때 마운트 곡스가 나와도 묻혀버려요. 그때는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충분히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하루 물량 받아주는 게 ETF로서 받아줄 수 있는 양이 많아야 2,000개고 뭐 어떤 날은 500개밖에 안 되고 300개 뭐 200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매도 물량 어떤 거 뭐 실질 마운트 곡스 물량이 됐든 개인 투자자 물량이 됐든 간에 이 나와버리면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이게 왜 파란색 선이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이제 그 유입을 이제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보시면 이 롱텀 홀더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던졌잖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전 최고점 도달했을 때부터 롱텀 홀더들이 빠지는 거 보통 그건 사이클마다 패턴이지 그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물량을 사실 ETF가 받아주지 못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못 올라갔던 부분이 좀 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ETF가 먼저 올려놓고 롱텀 홀더 그 가격 보고 얼타임 하였네 팔아야지 그때부터 살살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롱텀 홀더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빠진다고 해서 이게 시즌 종류가 아니라 보통은 패턴상 이전 패턴도 우리 봤잖아요. 한번 빠지고 숏텀 홀더 들어오죠. 그럼 더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숏텀 홀더 또 볼륨 약간 늘어나다가 쉬다가 2차 상승 때 롱텀 홀더의 물량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빠집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두 번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중간 정도 온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감각에 의해서 시즌 종류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 이제 독일 정보에서 아무튼 뭐 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마운트 곡스가 한 절반 이상의 시장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독일, 뭐 미국 정부, 뭐 다른 거 뭐 등등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팔다가 하도 욕 먹어가지고 뭐 독일 의원이 뭐 팔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약간 좀 무왕장어하는 모습인데 이제 뭘 기대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이 알고 있고 기대하는 와중에 그냥 다 찍어 내려버리니까 털려버리는 거죠. 지금은 털려버리는 거죠. 비트코인 ETF 지속적 유입, 그러니까 본격적 유입이죠. 요거. 그리고 이더리움 ETF 지금 코앞에 있는데 이런 사건이 펼쳐졌다.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많은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것도 봐야 됩니다. 이제 알트코인은 좀 별개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비트 이더를 보고 알트코인은 시총이 정말 담백해졌어요. 진짜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3, 4월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시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 왜냐하면 토큰 출시 전부터 이미 가격이 설정이 돼가지고 시총이 이미 설정이 돼서 나오는 때였잖아요. 완전 거품에 거품 돼가지고 VC도 배불리 먹여주고 한국 사람들만 진짜 돈 잃어버렸죠. 이번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 다 대부분 비트코인 얘기하지만 왜 다들 이렇게 성이 나 있고 왜 다 이렇게 우울해져 있고 왜 막 다들 이렇게 끝났다 이러냐. 사실 비트코인 뭐 똑같아요. 뭐 보시면 조정폭, 통상적 조정폭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다 끝났냐고 이러냔 말이에요. 다 알트코인 투자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알트코인, 그러니까 한국의 알트코인 투자 비율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옛날에 수치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대비해가지고 투자 비율이 높고 오죽하면 뭐 아서 헤이즈가 됐든 뭐 DWF 랩스 사장이 됐든 간에 뭐 김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문 다 나 있고. 그래서
한국 뭐 거래소를 통해서 뭐 토큰 출시한다면 한국 거래소 통해서 펌핑 시켜가지고 해먹고 나간 애들 많잖아요. 토큰 프로젝트들. 고점에 다 사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참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 손실이 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그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코인을 찍어낸 애들 있잖아요. VC들이나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돈 많이 뺏겼어요. 쉽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정말 난이도 높고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계속 또 도전 다들 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왜냐면 매 사이클마다 알트코인 뭐 죽었다, 알트코인 이건 끝났다 하면서 막 욕하면서도 또 알트코인을 투자해요. 왜냐면 알트코인으로 인한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을 절대 회복 못한다. 따라서 한 방이나 알트코인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알트코인 더 폭발할 것 같아요. 일부 알트코인들은 그쪽으로 수급 몰리면 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아마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냉정함을 찾고 이번에 이제 손실을 좀 기억하면서 하락을 기억하면 냉정하게 좀 보면서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근데 참 진입은 이제 뭐 물을 타거나 뭐 분할 매수라거나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매도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매도에 대해서 사인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욕먹거든요. 매도는. 어떻게든 욕먹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수리 여들은 꼭지에 팔 수가 없고 그 전에 팔아도 욕먹고 그 뒤에 팔아도 욕먹어요. 전에 팔면 더 올라가잖아요. 팔고 나서. 더 이때 팔면 되는데 왜 일찍 팔았니 욕먹고 나중에 팔면은 이 전에 꼭대기 팔았는데 왜 지금 파냐 해가지고 늦게 파냐가 욕먹고 뭘 해도 욕먹습니다. 아무튼 욕심을 이제 제어를 좀 하는 게 중요한데 참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자꾸 그러시는데 전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과거 보면은 이런 시그널이 이제 있잖아요. 이게 솔라나 맞박에 문신색일 때 버블 또 알트코인 처음 나올 때부터 시가총액이 막 엄청 불어나가지고 또 하나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한번 좀 큰 프레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MVRV 스코어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서 시즌이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MVRV로 봤을 때도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요 라인대에서 끝나지가 않고 지금은 좀 보면은 되게 이제 이 모양으로는 2017년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도 우리 봤던 건데 그 여름의 패턴, 작년 여름의 패턴 이제 유사하죠. 5만 3천인가요? 여기까지 찍었었나 아까. 네, 53,485 바이낸스 기준으로 53,000달러대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좀 반등을 하더라도 좀 지루하겠죠. 이 모양대로 간다면. 그래서 저도 좀 바라보는 게 좀 7월 뭐 중순 뭐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 뭐 포트폴리오 하면서 그런 얘기 뭐 슬슬 나오면서 이제 가는 모습 그리고 있어요. 지금 좀 많이 침체돼 있고 찌그러져 있고 심리적으로 되게 박살나고 위축돼 있지만 한번 좀 보여줄 때가 이제 오지 않을까. 게다가 이것도 이제 댓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했던 건데 이게 과거에도 사실 4년 전 돌이켜보면은 주식만 계속 올라가고 코인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다가 코인이 또 따라가요. 보통 주식도 완만하게 있다 코인도 따라가고 그랬는데 물론 최근에 주식의 흐름은 일부 종목만 가고 있습니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패턴대로라면 그리고 경제가 자산 시장이 갑자기 망가지지 않는 가정하에 이게 유지가 된다면 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서 붙어버릴 가능성. 그래서 지금 조금 좀 그렇겠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이제 비트코인 ETF 2차 유입을 어느 정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뭐 저렇게 높은 상태에서 누가 들어올 수 있겠냐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또 그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구간이 있어야지 또 다지고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이쯤이면 됐다 해가지고 또 들어온 유입량도 있고 그것도 치고 올라가면서 그런 어떤 포모에서 또 쭉 치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주식에 자금이 있지만 ETF잖아요. 결국 ETF랑 주식 거래 창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쪽이 어느 정도 재미없다면 이제 코인 쪽 자꾸 또 블랙록이 뭐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러면은 어떤 트리거 일어나면 또 그 자금이 빠져다가 코인 쪽으로 비트코인 비롯해서 이제 이더리움까지 하면 이더리움 이렇게 들어해가지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디파이 TV를 보시면은 좀 많이 박살이 났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박살이 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크립토는 일반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야지 가격이 쭉쭉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박살난 부분은 과거 21년 그 중간 때 4월 피크 찍고 여기 박살났을 때랑
20년에 보시면 20년도 중간에 3월 코로나 때네요. 예, 요때 예, 약간 박살나고 이제 뭐 완만하게 다시 치고 회복했죠. 그거랑 좀 얘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얘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스탠다드로 생각할게요. 예, 정석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 뻔히 안다고 하는데 그 뻔히 아는 것도 지키기가 힘든 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 정석적인 거요. 근데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 경험은 뭐냐면요. 매 사이클, 지난 사이클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18 하락, 19 반등, 21 상승 이걸 이제 봤을 때 그 구간 안에서도 수많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걸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뭔가 좀 어떤 포인트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경향이 크잖아요. 이때도 이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 이제는 상승 같은 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구간에 보시면 계속 떨어진다.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계속 그러다가 그냥 올라갔거든요. 근데 반면에 누구는 여러분 이제 갈 겁니다. 갈 겁니다. 했는데 그 사람 그쪽 집단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야, 코인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자꾸 올라간다는 소리 하지 마라. 지겨워 죽겠다. 다들 절어 있으니까. 게다가 이런 거 막 올라갑니다 하다가 막 굴팍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멘탈 나오고, 올라간다는데 또 내리 찍으니까 얼마나 멘탈 나오고, 이때 막 이게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까 이게? 이래버리니까 올라간다는 소리가 진절머리 날 정도로 막 그러고, 오히려 그런 반발 심리로 인해서 정석적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이 오릅니다. 야, 그딴 뻔한 소리 하지 마. 넘기고 뭐 4년 주기, 아유 됐어 그만해.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반발 심리로, 어떤 긍정적인 해석에 대한 반발 심리로 사람들이 어느 쪽을 찾아가냐면 이제 남들 생각 안 하는 어떤 좀 특이한 포인트를 자꾸 찾아가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어땠었냐면 좋지가 못했어요. 제가 제 경험상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남들 뻔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석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확신이 들어도요. 그때까지 결과가 날 때까지 진드근히 버티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참고는 하되 정석적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